요즘은 한국 예능 포맷이 대세다. 철저히 베껴라. 창작은 시간 낭비야. 중국 최대 방송사 기획회의실에서 울려 퍼진 이 말에 신입 PD 장주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년 문화 강국이라 자랑하던 중국이 남의 나라 것을 베끼라고 명령하는 순간이었어요. 베이징 대학 수석 졸업, 꿈과 이상으로 가득했던 그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유럽 공항에서 당한 굴욕, 전 세계가 한국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충격적 현실. 그리고 조국에서 받은 배신까지. 장주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창조력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한중국인 PD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출신의 방송 PD 장주희입니다.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베이징 대학을 졸업하고 국영방송사에 입사했을 때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강국. 그 위대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주희야, 우리는 세계 문명의 근원이다. 너는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대학교 4년 동안 저는 미디어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작품으로 만든 중국 전통 문화 다큐멘터리는 교수님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장주희, 너는 우리나라 방송계의 미래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하지만 첫 기획회의에서 들은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장총감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한국 예능 포맷이 대세다. 철저히 베껴라. 창작은 시간 낭비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창조의 나라라고 배웠던 중국이 남의 것을 베끼라고 명령하다니요. 총감님, 우리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는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창의성은 사치야. 시청률이 곧 진리다. 돈이 되는 게 최고야. 회의실에 있던 선배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입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시선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방송인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어요.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창조할 수 없는 민족이 된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 것만 따라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콘텐츠 분석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겉모습만 베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료를 하나하나 파헤칠수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진짜 힘은 표면적인 포맷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에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분석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이렇게 완성도가 높을까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들까요? 단순히 포맷만 베껴서는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료 슈엔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주희야, 넌 지금 콘텐츠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도둑질하고 있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일이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 순간 저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을 베끼느냐가 아니라 왜 우리가 베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는지였어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창조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게 된 걸까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비밀을 꼭 알아내고 싶었어요. 장총감은 저를 유럽 콘텐츠 포럼에 파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킹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포맷 수출 성공 사례를 더 자세히 파악하라는 비밀 임무였어요. 주희야, 저들이 어떤 식으로 장사하는지 속속들이 파악해와. 우리도 그 방법을 써먹어야 한다. 장총감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파리 공항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중국 여권을 내미는 순간 심사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최근 중국인 신분 위조 사건이 많아서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별도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기다리는 동안 저는 굴욕감과 분노로 몸서리쳤습니다. 똑같은 아시아인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 바로 앞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 커플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오징어 게임, BTS, 블랙핑크. 심사관이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까지 건넸어요. 그리고는 실내국 패스트레인으로 안내하며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사람인데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민족적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포럼장에 도착해서 받은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프랑스 방송사 부사장이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표준은 한국입니다. 우리 프랑스도 한국식 제작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독일 공영방송 제작팀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완성도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기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완벽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영국 BBC 관계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 수출액이 작년에 6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죠. 저는 회의장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5천년 문화 강국이라며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중국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중국 시장은 크지만 창의성은 글쎄요. 복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점심시간에 이탈리아 방송사 PD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중국 분이신가요? 요즘 중국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인기예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인기 있는 건 모두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비밀을 파헤쳐야겠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희야,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지금의 부끄러움이 저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 그곳에 답이 있을 거예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장 총감에게 한국 출장을 제안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현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표면적인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는 의외로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래, 직접 가서 저들의 비밀을 캐내와라.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베이징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공항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의 한 대형 방송사였어요.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창조적 에너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히트작 포스터들, 젊은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활발한 토론 소리. 우리 회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안내를 맡은 이도윤 PD가 제작 시스템을 자세히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삼성에서 개발한 AI 기반 편집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하지만 기술보다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그의 말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편집실에서 본 장면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나의 장면을 위해 수십 번의 수정을 거치고 감정의 미묘한 변화까지 섬세하게 다뤘어요. 중국에서라면 시간과 비용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제작비가 엄청날 텐데요. 제가 물었더니 도윤 PD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초기 투자는 크지만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에요. 완성도 높은 작품 하나가 조잡한 작품 10개보다 낫거든요. 기술팀에서 보여준 시스템은 더욱 경이로웠어요. 실시간 시청률 분석, 감정 반응 측정, 자동 자막 생성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확도는 96%예요. 전 세계 방송사들이 도입하고 있죠. 시나리오 작가들과의 미팅에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시청률보다 메시지를 먼저 만듭니다. 진심이 담긴 콘텐츠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한 작가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만난 젊은 PD가 말했어요. 한국 콘텐츠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우리는 항상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부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베끼려던 건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진짜 힘은 철학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포맷을 따라하는 것으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동행했던 동료 류빙빙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와 너무 달라. 무섭게 다르다. 이런 걸 어떻게 따라해? 정말 그랬어요. 같은 방송업계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왜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기술과 창의성, 그리고 진정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라 진짜를 배워야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새로운 기획안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우리 문화에 접목시킨 혁신적인 프로그램들 말이에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총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핵심은 포맷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진정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결국 폭발했어요. 뭔 소리야? 자기 만족을 위해 회사 돈을 낭비했나? 이런 이상론으로 시청률이 나오겠어? 제가 정성껏 준비한 기획안들을 한 장 한 장 찢어버렸습니다. 창의성은 네가 할 게 아니야. 시장이 정하는 거다.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그 순간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후 선배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주희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현실을 좀 봐. 다른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이니까 중국식으로 해야지. 왜 굳이 남의 나라 흉내를 내려고 해? 심지어 평소 절친이던 빙빙까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너 한국 다녀오더니 완전히 변했어. 그들이 우리보다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도 5,000년 역사가 있잖아.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남겨진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변화를 꿈꿨지만 현실은 너무 차갑고 단단한 벽이었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한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에도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들리는 수군거림이 귀에 박혔어요. 쟤 요즘 이상해. 한국에서 뭘 배워온 거야?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며칠 후 장총감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장주희,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한국 예능 포맷 하나 골라서 베껴와. 딱 2주 안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넌 우리 회사에 맞지 않아. 사표 써.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꿈꿔왔던 방송인의 길이 이렇게 막막하게 끝나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진정성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저도 그런 진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그만뒀어요.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해요.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무기력감과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일 뿐일까요? 매일 천장만 바라보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쉬엔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있던 그녀는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주희야, 넌 결국 진짜를 만들고 싶었던 거지.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그녀의 따뜻한 위로가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독립 제작사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였어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의 무상 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국경을 넘은 사랑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한국 의료진이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북한 아이의 심장 수술을 성공시키는 장면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념과 정치를 뛰어넘어 순수하게 생명을 구하는 모습.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도움을 주는 장면들. 이런 게 진짜 콘텐츠구나 싶었어요. 특히 7살 북한 소녀 은별이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어가던 아이를 한국 의료진이 무료로 치료해 준 거예요. 수술 후 건강해진 은별이가 한국 의사에게 그린 그림을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언니도 사랑해요. 서툰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하는 은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콘텐츠는 이런 거구나. 국경도 이념도 정치도 뛰어넘는 순수한 인간의 말이에요. 봐, 이게 바로 한국 콘텐츠의 진짜 힘이야.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진심이야. 쉬엔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영상에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제작진이 3년 동안 아무런 수익 없이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만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작자의 인터뷰가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진짜를 만들고 싶다면 그들의 언어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한국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보며 메모했어요.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 어떻게 진심을 전달하는지. 단순한 언어 공부가 아니라 문화와 철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하나하나에 담긴 섬세한 감정 표현, 상대방을 배려하는 높임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까지. 한 달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유학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정식으로 그들에게서 배우고 싶었어요. 진짜 콘텐츠가 뭔지, 진심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빙빙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오랜 침묵과 냉대 끝에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내 옆에서 배우고 싶어. 미안했어, 주희야.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저와 빙빙은 작은 독립방송 채널 진심미디어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여기서 본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삼성에서 개발한 최신 방송 통합 솔루션이에요. 팀장 김민수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방송사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효율성이 98%에 달하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해킹 시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 실시간으로 시청자 반응을 분석하는 AI,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중국의 그 어떤 방송사도 이런 수준의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 중에 갑자기 외부에서 시스템 해킹을 시도했는데 자동 방어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어요. 경고, 비정상적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자동 차단 모드로 전환합니다.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가 뜨며 몇 초 만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기술팀장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이런 일은 일주일에 서너 번 있어요.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오는 해킹 시도들이죠.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절대 뚫리지 않아요. 중국에서라면 최소 몇 시간은 걸렸을 일이 자동으로 해결된 거였습니다. 오류율은 0.1% 미만이에요. 99.9% 안정성을 자랑하죠. 그의 설명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창작자들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기술로 무엇을 만드느냐죠. 김민수 팀장의 철학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AI 편집 시스템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감정의 미묘한 변화까지 분석해서 최적의 편집점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감정이 슬픔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지점을 AI가 정확히 찾아냅니다. 실제로 그 지점에서 편집하니 훨씬 자연스럽고 감동적이었어요. 빙빙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건 차원이 다른 세계야.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북한에서 또 다른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시스템이 역추적해서 해커의 위치까지 파악한 거예요. 평양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시 차단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자동화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인공지능이 위협을 감지하고 차단하고 분석하고 대응책까지 제시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하나면 웬만한 나라의 방송 인프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기술진의 자신감 넘치는 말이 허풍이 아님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이 이렇게 완벽하게 결합할 수 있구나.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랬어요.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인간적인 가치와 결합시키는 철학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정말 세상을 바꾸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턴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제가 일하는 진신미디어에 강력한 압박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인 직원을 즉시 해고하지 않으면 모든 협력 관계를 끊겠다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대사관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어요. 장주희 씨, 즉시 귀국하세요. 더 이상 그곳에서 활동하면 여권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이제 막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떠나야 한다니. 하지만 진신미디어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표 박상훈 씨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인재는 국경을 가리지 않아요. 주희 씨와 빙빙 씨는 우리 가족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설령 중국과의 모든 사업이 중단된다 해도 원칙은 지키겠습니다. 박 대표의 말에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이익보다 원칙을 지키는 모습, 이런 게 바로 한국 콘텐츠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구나 싶었어요. 더 놀라운 일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여러 방송사에서 연대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BBC에서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프랑스 방송사들도 정치적 압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CNN에서는 아예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한국 방송사가 보여준 원칙주의가 전 세계 미디어 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결국 중국 당국의 압박은 오히려 완전한 역효과를 가져왔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만 더욱 높아졌고 진신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방송사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생긴 거죠. 제가 기획한 첫 번째 프로그램 경계를 넘은 우정이 방송되던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는 처음이다. 정치를 뛰어넘은 진짜 소통인의 눈물이 났다. 온라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비록 작은 독립 채널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VPN을 통해 몰래 본 중국 시청자들이 SNS에 감상평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콘텐츠구나. 우리도 이런 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도윤 PD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진짜는 진심에서만 시작해요.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었지만 진심미디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국제적 지지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모든 직원들을 단결시켰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원하던 방송인이 된 것 같았어요.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빙빙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진짜 소중한 걸 찾은 것 같아. 네,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찾았어요.
바로 굽히지 않는 신념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베끼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빛을 만드는 창작자가 되었어요. 진심미디어에서 정식 PD로 승진한 저는 이제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들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 작품들이 역수출되어 중국에서도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떠나온 그 방송사에서 말이에요. 장 총감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희야, 과거는 잊자.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래? 조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더 큰 꿈과 사명이 있거든요. 단순히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유엔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콘텐츠 포럼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유럽에서 이번엔 연사로 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콘텐츠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옵니다. 제 발표를 듣던 각국 방송 관계자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한국 콘텐츠의 힘은 바로 이 진정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재미를 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쏟아진 질문들이 제 성장을 실감하게 해줬어요. 중국에서 온 당신이 한국 콘텐츠를 대변한다는 게 매우 상징적입니다. 독일 방송사 대표의 말이었어요. 예, 저는 이제 국적을 넘어선 콘텐츠 창작자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제 대답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빙빙도 한국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 진짜를 만들고 있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 그녀가 제작한 아시아 청년들의 꿈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어요. 과거 저를 무시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저를 선배라고 부릅니다. 주희 선배, 한국식 제작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런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나요?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특히 베이징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모교에서 후배들에게 진짜 콘텐츠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의성은 베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기술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선배님 같은 길을 걷고 싶어요. 저도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진심과 철학이 담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저는 그림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며 부끄러워했고 창의성을 잃어버린 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빛을 만들어요. 그 빛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짜는 결국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 국경과 언어, 문화를 뛰어넘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그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